안녕하세요. 지식의 빈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보들 중에는 진실의 가면을 쓴 거짓, 바로 가짜 뉴스가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가짜 뉴스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가짜 뉴스가 우리를 속이는 심리적, 사회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오염된 정보의 늪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확증 편향,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가짜 뉴스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적 지름길입니다. 복잡한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이미 마음속에 있는 결론에 맞는 정보만 취해 정신적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치인의 비리를 다룬 가짜 뉴스가 훨씬 더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반대로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정치인의 실책을 다룬 뉴스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치부됩니다. 가짜 뉴스는 바로 이 확증 편향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사람들의 기존 신념을 자극하고 감정적으로 동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보다 내 편이 맞는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심리는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2. 감정적 호소, 이성과 논리보다 강한 감정의 힘. 가짜 뉴스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무기는 감정입니다. 공포, 분노, 혐오, 흥분 같은 강력한 감정을 자극하는 콘텐츠는 사람들의 주의를 즉각적으로 사로잡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지금 당장 퍼뜨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 분노를 금치 못할 사건, 긴급 속보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바로 이런 감정적 호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간의 뇌는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이 이성을 관장하는 영역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에 노출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 정보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위협적인 정보를 안전한 정보보다 훨씬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는 이런 인간 본성을 악용해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공유를 유도합니다. 게다가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감정적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가짜 뉴스는 이 본능을 꿰뚫고 좋아요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일시적인 만족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어 확산 속도를 높입니다. 3. 사회적 동조, 나만 빼고 다 아는 정보의 유혹. 가짜 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데에는 사회적 동조의 심리도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즉 친구나 가족, SNS 팔로워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정보는 왠지 모르게 진짜일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들 믿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이는 사회적 증거의 원리라고도 불립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사회적 동조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입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맞춤형 정보 거품 안에서는 내가 믿고 싶은 가짜 뉴스가 사실처럼 굳어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예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억제하고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가짜 뉴스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결국 가짜 뉴스는 단순히 개인의 인지적 오류를 넘어 특정 집단 전체의 믿음 체계를 왜곡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정보의 과부하와 피로감,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 현대 사회는 정보의 과부하 상태입니다. 매 초마다 쏟아지는 정보들을 일일이 사실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정보의 피로감을 느끼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가짜 뉴스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여러 출처를 교차 확인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감정적인 자극을 즉각적으로 제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거짓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실은 복잡하지만 거짓은 단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바로 이 단순함의 유혹을 이용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 뒤섞인 콘텐츠는 빠르게 소비되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초 만에 넘겨버리는 습관은 우리가 정보의 표면만 훑게 만들고 그 뒤에 숨겨진 의도나 진위를 파악할 기회를 앗아갑니다. 5. 가짜 뉴스의 진화, 교묘해지는 기술과 전략. 과거의 가짜 뉴스가 조악한 짜깁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진화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여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영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또한 가짜 뉴스는 세밀한 타겟팅 전략을 사용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 관심사, 심지어 취약점까지 분석해 맞춤형 가짜 뉴스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는 특정 음식이나 백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개인화된 가짜 뉴스는 효과가 더욱 강력하고 대규모의 무차별적인 정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6. 미디어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중요성,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짜 뉴스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미디어 분별하고 판단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보를 무조건 믿지 않고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출처를 확인하세요. 기사의 출처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개인 블로그나 익명 커뮤니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을 의심하세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만 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드는 정보일수록 더 차분하게 사실을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교차 검증하세요. 다른 여러 매체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출처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정보를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작성 의도를 파악하세요. 이 정보는 왜 만들어졌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보 수용자에서 벗어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단순한 오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를 파고들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과 감정적 호소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적인 태도, 그리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미디어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가짜 뉴스라는 거대한 덫에서 벗어나 진실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